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북한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북한 문제는 트럼프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 그 오늘이 6월 28일인데 어제 미국 그 38 노스라는 그 북한에 관한 그 정보 뭐 이렇게 인공위성 촬영을 해가지고 그 정보 분석을 하는 그런 이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는 연구기관인데 그 38 노스에 의하면은 북한 그 영변에 핵시설이 폐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2주가 더 지났죠. 뭐 다음 주에 간다는 뭐 말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상황이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지금 미국에 대한 그 격한 반미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에서 지금 일이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북한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대중국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국 패권 경쟁인데 이 미국 패권 경쟁은 중국이 2등의 나라로 부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국제정치의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최근에 2018년이 되면서 그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그 군사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심화되게 된 것은 한 2012년 무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에는 그 중국의 시진핑 이제 새로 집권을 했고 일본에도 또 뭐 아베라는 민족주의적인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시진핑 뭐 지금 시진핑 정권의 뭐 국가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국몽, 중국의 꿈, 뭐 중국의 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 뭐 패권국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선되기 한 5, 6년 전에 쓴 책에서 중국은 미국의 그 정치가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미국의 적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대통령이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그 악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점차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대중 정책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부, 대중국 정책이 더 큰 겁니다. 그 밑에 대북한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 그 옛날 벌써 2012년 거니까 6년 전 그 잡지인데 특집으로 나온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표지입니다. 표지에 그 일본 사람들은 저 섬을 센카쿠 섬이라고 부르는 섬이죠. 중국은 그것을 뭐 이제 낚시하는 섬에서 조대, 뭐 다위다오 이렇게 부르는 그 섬인데 그 2012년 가을에 시진핑하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저걸 놓고서 이제 보다 격한 그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야 일본하고 중국이
적에서 그 한번 이게 그 뭐 군사적으로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돌았는데, 그때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저건 영국 잡지입니다. 잡지에서 그 생각고 특집을 냈는데, 그 표지가 이 바다 위에 섬이 있고 그 섬을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 섬에서 이 위에서 정말로 전쟁을 할까? Could China and Japan really go to war over these? 사실 돌섬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 섬 위에서 일본과 중국은 전쟁을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 그 거북이가 있습니다. 큰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는 이렇게 지혜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북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답이 sadly yes, 슬프지만은 전쟁하러 갈 거다. 이렇게 저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은 직접 그 무렵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를 그 워게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워게임을 붙여봤는데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뭐 한 몇 년 지났으니까 상황이 달라졌겠지만은 중국 해군이 그 이후에 급격히 증강을 했고 또 일본도 그 못지않은 증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돌섬을 놓고서 저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 둘이 싸우는 이유는 각각 자기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 저 섬을 일본으로부터 뺏으면은 중국은 아마도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이 저 섬을 만약 중국에게 뺏겼다 그러면은 일본이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비록 망했지만은 일본은 그 성공한 나라로 다시 올라섰는데 바로 그 성공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저 조그만 섬, 사람도 살지 않는 저 섬을 각각 자기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보고 뭐 필사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한반도 주변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동해바다죠. 거기서 이제 뭐 대규모 연합훈련을 합니다. 그 연합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또 미국하고 일본은 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바로 이 네 나라가 연합훈련을 하는 그 거리가 몇백 킬로도 안 됩니다. 비행기로 가면 뭐 한 30-40분이면 서로 조우할 정도의 가까운 곳에서 군사훈련을 하고는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뭐 한 5년 된 지도입니다만은 중국의 군함들이 바로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바다를 거쳐서 일본 그 홋카이도하고 그 이제 소련령이죠. 오츠케구 앞 그 조그만 해협이 있습니다. 소야 해협이라는 아주 작은 해협을 통과해서 일본을 이렇게 돌아서, 즉 중국의 배들이 일본을 이렇게 휙 돌아서 훈련하는 그런, 저거는 뭐 일본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도발적인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은 뭐 또 중국에 대해서 도발적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이 뉴스 알고 계시는 분 모르지만은 미국이 일본하고 상륙작전 훈련 연습을 합니다. 그 일본군을 데려다가 미군이 상륙훈련 연습을 시키는데 그 연습시키는 곳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하와이. 하와이는 뭐 우리가 역사를 다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알지만은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한 것이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3, 4년 전에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불러다가 하와이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또는 캘리포니아에 데려다가 일본 해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미국 해병대가 함께 상륙작전 훈련도 한다. 이것은 또 미국과 일본이 중국한테 대해서 도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중국도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그 해양경찰은 어느 나라마다 배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흰 색깔에다가 뭐 빨간색을 칠한다든가 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눈에 잘 띄는 거죠. 저거는 해군이라기보다는 경찰에 가까운 그런 배인데, 다른 나라 뭐 어선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 화물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해역에 들어오면은 경고를 하고, 경고해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물대포를 쏩니다. 총은 안 쏘는 거지만은
물대포를 쏘는 것도 상당히 그 도발적인 행위인데 중국의 해경이 베트남의 그 화물선에 대해서 물대포를 쏘는 저 사진을 저건 뭐 그냥 언제든지 그 남진해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센카쿠 섬은 자기 거라고 막 데모하는 사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강한 나라가 민족주의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민족주의적인 그 열기가 센 나라를 아마도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뭐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은 지난 100년을 그 모욕의 100년, 치욕의 1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원래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1842년 아편 전쟁 이후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중국은 치욕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즉 공산정부가 수립된 이후 중국은 다시 부흥을 했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지위에 오른 지금 중국은 다시 과거의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민족주의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 국민들을 뭐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의 젊은이가 센카쿠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그 섬을 가서 뺏어야 된다는 이 데모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그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기 또 그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말썽이 되고 있는 이 센카쿠 섬 다웨이다오 요 섬에서 해양경찰 중국의 해양경찰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섬을 향해 일본의 해양경찰 그 선박이 두 척이 와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 사진인데 저 사진을 보면은 아주 그 재미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달려가는 배가 중국의 해양경찰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일본의 해양경찰인데 그 배가 어느 배가 좋으냐를 쳤을 때 그 전투를 하는 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큰 배가 더 좋습니다. 큰 배. 그래서 톤수가 더 많이 나가는 배 이런 것들이 일단 좋은 거로 치죠.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오로지 한마디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큰 배가 더 강한 배인데 일본의 해양경찰이 중국 해양경찰 배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짜 이 다오이다오 또는 센카쿠 섬을 점령하려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시선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중국은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6월 27일 날 지금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그 군사 안보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의가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반영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맺는 나라들은 사실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힘든 나라들이 맺는 것이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어느 나라가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리가 그냥 보고서 알아보려면은 불가침협정을 맺은 나라, 이 나라들이 곧 전쟁을 벌이겠구나라고 예측해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조약이 별로 이제 국제정치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지 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한테 그랬더라고요. 우리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협력. 그거 다 알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싸우지 말자. 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야 되고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그 본질에 깔려 있는 것은 참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 미어쉐이머 교수가 그랬죠. 그분이 이제 유명한 국제정치학 책 2판의 마지막 장이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부상해야 됩니다. 부상이라는 건 이제 떠오른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부상해서 지금 세계 12등인데
10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5등 안으로도 들어가야 되죠. 중국은 지금 2등이니까 1등으로 부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어셰이머 교수가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라는 이 제목의 챕터를 그 자기 교과서의 맨 마지막 장으로 집어넣는데 뭐 답은 간단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중국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평화적으로 1등이 될 수 없다. 미국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정치적 철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협력하고 존중하고 싸우지 말자라고 회의를 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요인은 서로 갈등으로 가게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그 몇 가지 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지금 해리스 제독이 금년 5월 31일 날 전역을 했죠. 이거는 작년 호주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 이 사람이 5월 31일 날 전역식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US must stop China's dream of Asian dominance.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의 꿈을 미국은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뭐 필수적인 그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원래는 호주 대사로 가기로 했다가 한국 대사로 이제 지금 지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사람입니다. 청문회가 이제 되고 한국으로 올 텐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식에서 한 말이 지금 현재 북한 문제가 시급하긴 하지만은 가장 크고 가장 오래갈 원대한 그런 문제는 중국이 패권국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일이고 미국은 그것을 막아야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 31일 날 저 얘기를 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사령관이었죠. 그 다음 날 전역한 다음 날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이름이 하나 더 붙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아예 이름까지 바꾸는, 바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 인공위성 사진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018년 6월 8일자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짜는 2018년 5월 12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인공섬입니다. 인공섬. 그러니까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무슨 뭐 환초들에다가 중국이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그 6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보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그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섬을 뭐 과학적인 용도 또는 그러니까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민간적인 용도로 이제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전투기가 나와 있다는 사진을 이제 금년 이렇게 뭐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이 환초 중에 하나인데 저것도 중국이 이제 이 군사화를 시킨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배가 조난당했을 때 구조도 하고 또 가다가 쉬기도 하고 그런 민간 시설일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옆에 그 약 3,000m가 넘는 활주로가 있는 그런 환초인데 이게 그 인공섬 중에서는 저걸 제일 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리 크로스 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군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미국이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지금 중국이 남진해가 넓이를 한 3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바다로 칩니다. 350만이니까 뭐 우리나라 그 남북한 넓이에 벌써 남북한 넓이가 한 22만 되니까 그거에 그 15배 이상 되는 뭐 그런 그 넓은 바다인데 그 바다에 이렇게 금을 거놓고서 요 금은 전부 우리 거,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5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 바다의 약 90%를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 속에 그 조그만 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사군도 남사군도 뭐 이렇게 그 조그만 섬들이 많은데 섬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산호초 같은 그냥 물 위에 잠깐 떠 있는 그런 이 자연물이죠. 거기다가 중국이 왜 자기
말한 경계선 안에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 거죠. 중국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 이게 시설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 섬에 대해서 영해를 선포했습니다. 영해라는 거는 해리로는 12해리인데 킬로미터로는 22km입니다. 그 22km 그 수역은 중국의 영토나 마찬가지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 또는 거기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토로 선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국제법적으로는 그런 인공섬의 경우 또는 섬이 아닌 경우에는 영해를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영해 선언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는 그것이 비록 불법일지라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보다 군사력이 약하니까 괜히 이건 불법이라고 지나가다가 중국한테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6월 1일 날 미국이 무지하게 그 험악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해병대에 그 케네스 맥켄지 중장이라는 이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은 중국이 그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군사력으로 폭파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펜타곤 오피셜 says US can take down이라는 건 붕괴시켜 버린다 그런 뜻이겠죠. Man-made island like those in the South China Sea. 남진해에 있는 인공으로 만든 섬들을 다 부셔버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또는 미국 해병대는 그런 연습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경험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I would just tell you, 내가 말하겠다, 당신들에게 말하겠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미국군은 has had a lot of experience in the Western Pacific, taking down small island. 조그만 섬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한 말이 블로우 어파트 같은 걸 터뜨려버리는, 파멸시켜버리는 이런 그 험악한 말인데, 미국 국방부의 별세신 중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미국 국방장관이죠.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이 점차 그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날 해병대 중장이 한 말은 되게 구체적이죠.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much larger consequences,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중국이 당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이 작전을 미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같이 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절대로 혼동하지 말라, 실수하지 말라.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읽어본다면 Make no mistakes, 착각하지 마시오. America is in the Indo-Pacific to stay.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남아있을 것이요, This is our priority theater.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옛날 한 100년 전 국제 정치를 보면은 거의 선전포고 전쟁하자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서 그냥 미국 사람들이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을 보이는데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이면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단 사흘 전인데 미국이 B-52 폭격기 2대를 남진해를 이렇게 비행하는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B-52 폭격기를 남진해를 이제 날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과 북한이 이제 싱가포르 대화한 것은 전형적인 건십 디플로머시 또는 건보트 디플로머시의 그 한 사례다 그랬습니다. 군사력을 옆에 다 갖다 놓고서 그러고 말로 하자 그러는 겁니다. 말로 하자는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군사력이 사용되는 것이지 하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일석이조죠. 북한도 협박하면서 남진해가 싱가포르가 남진해 저 끝자락에 있죠. 거기 남진해를 미국 폭격기 2대가 날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러니까 중국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물론 중국은 반응을 하죠. 중국을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지금 아까 앞에 사진도 보여줬듯이 그 중국의 해양 경찰이 일본의 해양 경찰보다 그 배 크기가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되는 것은 7월 1일부터예요. 중국의 해양 경찰은 중국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리고 해양 경찰을 전부 군사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찰 수준이 아니라 해군 수준으로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중국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그 남진해에다가 군사력을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도 이제 뭐 같이 하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 경찰을 대폭 군사화시키고 군의 한 부분으로 만들겠다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뭐 며칠 사이에 나타난 군사적인 특기 사항은 6월 18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군을 지금 현재 6해공 해병대에서 4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트 가드는 뭐 해군은 아닌데 이제 5번째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군 하나를 독립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공군 내에 우주사령부가 있었는데 이 우주사령부를 아예 독립을 시켜가지고 우주군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군하고 전혀 독립된 우주군을 창설을 지금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군 창설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 우주에서 소련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우주에서 다 격파하는 그 레이저 무기를 격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SDI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타워즈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소련이 미사일을 쏘면 우주로 날아오죠. 우주에서 미국이 그걸 다 격파시킬 수가 있는데 레이저로 쏘면은 뭐 100% 백발백중이 되겠죠. 그건 기왕의 전략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전쟁을 하면 다 죽는다는 그 가정하에서 전쟁을 못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소련이 쏘는 거 우리가 다 막아버릴 거야. 그럼 소련 건 다 없어지고 우리 것만 남아있을 때 쏘면은 소련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 기왕의 핵 전략을 완전히 다 바꾸는 그런 그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또는 스타워즈, 뭐 별들의 전쟁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트럼프가 아마도 별들의 전쟁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북한 핵 문제하고도 연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미국이 우주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그냥 뭐 서로 으르렁망거리는 게 직접 건드립니다. 건드리는데 중국이 그 레이저가 이제 빛이죠. 그 반짝반짝하는 빛인데 그거로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 비행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맞았을 때 뭐 비행기가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조종사들이 그 눈에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눈이 잠깐 동안 한순간 동안 실명돼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위험한 기동인데 그 미국 측에 의하면은 중국이 뭐 중국이라고 딱 나오지 않았는데 태평양에서 미국 비행기들 조종사들이 약 한 20회 이상의 그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 공격은 과거에 소련이 미국한테도 하고 아마도 미국도 소련 비행기 오면은 뭐 했다고 봐야지 되겠죠.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옆에서 말로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진짜 폰은 아니지만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뭐 눈을 부시게 한다든가 눈을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6월 26일 날에는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마닐라 항에 로널드 레이건 호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정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중국하고 필리핀하고도 바다를 놓고 아주 뭐 신경질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필리핀 바로 그 옆에, 그러니까 필리핀에 아주 가깝죠. 중국보다는 훨씬 멀고 필리핀하고는 아주 가까운데 스카보로라는 이름의 암초가 있습니다. 그 암초를 중국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암초에는 뭐 겨우 몇 사람이 올랐을 정도로 그냥 뭐 저게 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필리핀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군은 뭐 좀 더 있자라고 주장을 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뭐 화산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비행장에 뭐 화산재가 막 쌓이고 뭐 그런 일 등등으로 인해서 미국은 뭐 가라면 가지 하고서 그 93년 무렵에 필리핀에서 전부 철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이 철수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중국은 저 섬을 점령을 했습니다.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던 섬을 중국이 점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필리핀 젊은 그 학생이 육군사관학교에 그 이제 유학을 와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무슨 뭐 발표를 하는 걸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요 남진해를 필리핀 서해라고 얘기합니다. 필리핀의 서쪽 바다니까 냉전이 끝나고 필리핀이 미국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필리핀 영토 내에서. 그런데 미군이 나가자마자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요 그 중국 사람들은 저것을 뭐 황앤다오라고 부르죠. 그 누런색 바위 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저기서도 지금 티격태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저 섬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섬을 다 이제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필리핀이 재미있는 그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하고 뭐 맞서서 싸울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지금 남진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중국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근 건 아닌데 이렇게 끄는 선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볼 텐데 이 끄는 선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의 남해에 있는 9개의 끊어진 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남해 구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해 구단선 안쪽에 있는 모든 바다와 그 모든 섬들은 중국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제 이제 재판소에다가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 국제 중재 재판소에다가 한번 그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하고 있을 텐데 7월 12일 날 그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중국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 남해구단선이라는 섬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그만 섬들이 중국 섬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해서 완전히 필리핀한테 100% 승리를 안겨다 줬는데, 필리핀은 그 이후에 사실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날 시진핑이죠. 바로 그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에서 완패하는 날, 그러니까 뭐 유네니머스 디시전,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이제 100%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법관들이. 그래서 중국이 완패하는데, 중국이 그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해군에게 전투태세를 바라는, 그것이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그 본질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중국이 여기는 내 땅이야 그러면은 중국보다 약한 나라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뭐 법이 아니라 그게 더 먼저니까. 중국보다 강한 미국만이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매티스 장관이 그 남진해에 있는 그 바다, 이 항해의 자유, 이런 것은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 이것도 최근입니다. 6월 15일 날 프랑스하고 영국이 바로 그 남진해에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하는 곳을 항해하기로, 아직은 지금 결정은
이제 언제 하는 건지는 실행은 안 했습니다만은 6월 15일 날 프랑스 해군과 영국 해군 군함이 그 남진해를 이제 한번 거슬러 가기로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진해 분쟁에 영국하고 프랑스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친구들이 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세계 5위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 정부가 앞으로 군사력을 계속 늘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프랑스는, 그러니까 영국은 앞으로 매년 0.5% 이상 국방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영국보다는 뭐 이제 덜 쓰는 나라인데 2019년서부터 2025년까지 6년이죠. 그 기간 동안 프랑스는 2014에서 2018년 그 기간 동안 쓴 것보다 약 55% 더 많은 국방비를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동기간인데 55%나 국방비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미국의 입장을 도와주는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호주,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은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영해 22km를 선포했는데 거기를 뭐 아무도 가면 못 가는데 미국이 갖고 따라간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의 그 해군 비행기, 해군 정찰기죠. 정찰기가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영해라고 하는 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중국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다음번에 들어오면은 격추시키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첫 번에 들어간 것이 2015년 12월 14일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때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이 이거 영해라고 선언한데 이제 미국 군함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미국 군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것은 영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영어로 FON이라고 그러죠.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그래서 Freedom of Navigation, 항해의 자유 작전을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고, 호주 비행기는 따라 들어갔는데 일본이 자기도 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죠. 아베가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미국한테 그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 중국이 여기는 내 바다야, 이건 내 영토야라고 하는데 미국 해군이 지나가고 일본 해군도 같이 따라 지나가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 다 부르면은 뭐 누구도 같이 하자, 누구도 같이 하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보고도 같이 하자를 얘기할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사실은 건드리고 있는데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기 전인 12월 달에 대만 대통령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이 전화를 먼저 걸었죠. 근데 트럼프가 그 전화를 받아줘가지고 이것은 몇십 년 동안 없던 일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미국은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쭉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비위를 상하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만 총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만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참 시진핑이 그때 분노했었죠. 그때 미국 언론은 이게 의도적인 거냐 혹은 우연이냐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혹은 우연이든 트럼프의 행동은 앞으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쓸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죠.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시진핑이 그런 것을 얘기할 때 허락도 안 받고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할 수가 있느냐고 막 분노를 했더니 트럼프가 트윗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그 트윗에는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자기 나라 화폐를 가치를 내릴 때 돈을 디밸류 시키면은 무역하는데 유리해지죠.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절감할 때, 이
줄일 때, 그리고 미국 상품에다가 엄청난 과세를 매길 때, 그리고 남진해에 있는 작은 섬에다가 군사구조물을 만들 때 너네들은 우리한테 물어봤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 예,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 사람은 대통령의 지금 특별보좌관, 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씨인데, 존 볼튼이 바로 그 무렵에 한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해 누구와 무슨 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 땅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허커비 아칸소 주지사, 이 사람은 목사이기도 하죠. 이 사람의 딸이 지금 백악관 대변인 샌더스 허커비 대변인입니다. 그 허커비 주지사가 또 뭐라고 한마디 거들었냐면은 대만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미국의 진짜 친구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독재 국가다. 우리는 친구를 친구로 하지 못하고 적을 친구처럼 여기며 지내왔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이미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고 보죠. 지금 제가 언젠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무슨 연구소 같은 거를 그 건물을 대만에다 짓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의 대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상의 대사관이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은 뭐 보통 그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바로 그 싱가포르 회담하기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중국 환구시보라는 신문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고 중국은 이것을 도무지 묵과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경고성 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열리기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얘기죠. 미국과 중국은 뭐 폭격기 날리고 대만 가지고 뭐 티격태격하고 또 중국은 여기서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리주일도 안 됐을 때 우주군 창설하고, 그리고 중국의 해양경찰은 이제 해군 소속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난 일인데, 전번에 그 지금은 마이크 폼페오가 미국 국무장관입니다만은 이제 마이크 폼페오보다 훨씬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비난도 당하고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해임을 시킨 사람이 틸러슨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텐데, 틸러슨 장관이 그 트럼프의 첫 번째 국무장관인데 국회에서 취임 청문회를 할 때, 인준 청문회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쓸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중국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겠다. 앞으로 더 이상 인공섬을 건설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건설한 인공섬에 가려면은 미국의 허락을 받을 것.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죠. The island building stops. 섬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your access.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접근입니다. To those islands also is not going to be allowed.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공섬에 중국 사람들이 가는 것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겠다. 이때 미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 청문회 한 날이 작년 1월 11일이었어요. 그런데 1월 5일 날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 이름은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배 이름이 칼 빈슨호입니다. 뭐 칼 빈슨호가 작년 봄에 뭐 참 야단이 났었죠. 북한하고 핵 위기가 이제 심각할 때 칼 빈슨호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이제 남진해까지 왔는데, 칼 빈슨호는 미국의 3함대에 소속된 군함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앞바다, 일본 앞바다, 그리고 남진해 이런 바다는 미국의 7함대 소속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볼 텐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날짜 변경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이제 하루가 이제 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루 빠르니까. 그런데 그 날짜 변경선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은 3함대 구역, 서쪽은 7함대 구역인데 칼 빈슨 호는 3함대 소속 군함입니다. 그런데 3함대 소속 군함이 2차 대전 이후에 웬만해서는 7함대 구역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쩌다가 3함대 군함이 7함대로 들어오면은 그 함대, 그 군함을 지휘하는 권리가 3함대 사령관으로부터 7함대 사령관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작년 칼 빈슨 호가 이제 날짜 변경선을 넘어서 7함대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칼 빈슨 호는 3함대 사령관이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미국은 중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함대 2개를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7함대가 태평양 함대가 이제 금년에 이름이 바뀌었죠. 인도 태평양 함대로. 그것이 중국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하와이보다 동쪽을 담당하는 3함대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3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함대 앞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함대도 중국 앞바다에 가서 중국하고 함께 중국을 제어하는 작전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군함들이 이제 이 중국 앞바다를 중국이 자기네 바다라고 말한 자기네 영해라고 말한 데를 막 지나다니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이제 그 작전이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오바마가 4번을 했습니다. 2015년 그 작전을 4번을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하고 한 4개월 동안 그 작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이 야 말만 세게 하고 글로 가지도 못하네 하고 오히려 트럼프를 이제 비난을 했죠. 그래서 2017년 5월 24일 처음으로 미국 군함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국이 영해라고 그런 바다를 뭐 그냥 신고 안 하고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발이죠, 도발. 중국이 보기에는 중국은 그 항상 주권을 유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 6월 하순까지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7번을 했습니다. 7번. 그러니까 뭐 아주 빈번하게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앞에 있는 중국이 거놓은 영해를 미국이 막 다니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강의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군함이 지나가요. 그러면 중국 군인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네가 영해라고 선언했는데 민간인 배도 아니고 화물선도 아닌 적국의 군함이 허락을 안 받고 지나가고 있다. 그 가면은 중국 배가 막 따라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함장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쏘면은 그럼 그게 전쟁이죠. 전쟁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포를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군함 한 척 깔아앉으면은 그때 이제 참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뭐 이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남진해에서 거의 매일 야기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 중국이 항공모함 3번째 거 만들었죠. 중국 항공모함은 뭐 아직은 우리가 그 제가 해군 장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헌을 봤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하고는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최신형 항공모함을 제럴드 포드라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군사 분석가 말을 빌리면은 제럴드 포드 한 척이 중국 해군 전체의 40%는 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직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은 계속 그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이 중국 거기 그 동네 전체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6나라가 남진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남진해 90%가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바다라고 그러는데 필리핀도 이거 내 거야라고 그러고 베트남도 여기 일부는 내 거야. 뭐 말레이시아 전부 지 거라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6나라 모두하고 지금 영토 분쟁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센 나라들은 뭐 군함을 보내는데 힘 약한 나라는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차이나 아웃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베트남 사람들이 데모하고 필리핀 사람들도 데모하고, 그리고 요번에 좀 특기 사항은 중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대통령이, 그 사람은 벌써 뭐 이미 한 20년 이상 이제 말레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뭐 독재자라기보다도 국민들이 상당히 그 좀 뭐 따르는 그 우리나라로 지금 박정희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지도자인데, 마하티르가 중국하고 좀 잘 지냈었는데, 이제 이 그 바다의 영유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경책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제 최근에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 남전해가 상당히 그 군사적인 갈등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보이는 그쪽으로 상황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건 거의 필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안전하게 말하면은 전쟁까지 가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고 할 수 있을 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꺾을 방법을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중국이 더 강해지고 구세력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2030년, 40년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으려면은 군사력 외에는 방법이 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을 쓰지 않더라도 경제력을 가지고서 이제 이 경제 수단을 가지고 중국을 뭐 제어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트위터를 지난 3월 달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쉽게 이길 수 있거든.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지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길 수 있어. 3월 달에 썼던 건데, 그래서 뭐 25% 관세를 물린다, 뭐 몇천억에 해당되는 관세를 물린다, 이렇게 뭐 지금 그 숫자가 너무 뭐 황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의 거의 대부분을 다 관세를 매기고, 그러니까 중국도 따라서 관세를 매기고 뭐 이렇게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 말이 저건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무역 전쟁은 좋다. 왜냐하면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무역하는 물건의 내용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가는 것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것이 그 식량입니다. 식량. 미국은 뭐 무슨 기계 제품들이고, 기계 제품에 관세 붙이는 거하고 식량에 관세 붙이는 거하고는 식량에 관세를 붙이는 경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국민들이 직접 먹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제 어떤 뭐 전자부품에다가 25% 관세를 매겠다. 그렇다고 중국이 화가 나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두, 콩이죠, 콩. 두부도 만들고 돼지 사료로도 쓰고 그러는 콩인데, 거기다 25%를 관세를, 보복 관세를 매기면은,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겁니다. 먹는 건데 먹는 거가 비싸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본시 무역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이 무역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건 사실인데, 액수로 봤을 때. 근데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 GDP의 약 7%가 수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14%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미국은 더 중요한 나라죠. 수출보다는. 그래서 미국의 수출품이 피해를 입게 될 때, 뭐 그냥 100% 피해를 입을 때 미국 GDP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무역이 중국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중국 전체 GDP에. 그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거의 뭐 훨씬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가 수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비율이 한 3배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의존도가 3배 더 큰, 수출 의존도가 미국보다 한 3배 이상 되는 중국이 당연히 그 무역 전쟁을 하면 불리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3,750억 달러를 무역 적자를 내는데,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한 5천억 적자를 냅니다, 1년에. 근데 중국으로부터 보는 적자가 3,750억인데 이거를 다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수히 무역 이론을 말하면은 3,750억 달러를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는데, 그럼 미국은 그냥 손해 보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싼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사서 쓴다는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비싼데 미국에서 만들면 더 비싼데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품질이 뭐 비슷한 거를 싼 값에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점들이 다르죠.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좀 내셔널리스트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렇다고 자유무역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제 뭐 매일 입에 달고 하는 말은 페어 게임을 하자, 공정하게 하자, 같이 자유무역을 해야지 누구는 이익을 너무 많이 보고 누구는 손해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국은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앞으로 상당히 이 무역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이론으로 말한다면은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안 될 정도까지, 마치 그 20년 전에 일본이 경제가 폭락하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한 도전국에 대해서 탈락하는데 아마도 이론상으로 미국은 중국이 그 정도 될 때까지 무역 전쟁을 계속 할 거다라고 보는데, 무역 경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2016년이 돼가지고 1분기 1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는 2.8% 정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2.8%는 작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오히려 더 클 정도니까, 그 큰 규모가. 그런데 3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가 넘는 거로 지금 나옵니다. 어떤 자료는 4.8%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달러가 그 중국 돈에 비해서 훨씬 이 가격이 셉니다. 그러니까 또 우위에 서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달러 우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유엔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언까지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유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자꾸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하고 경제 전쟁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95.1%라는 그 텔레비 화면인데 미국의 그 제조업자들이 앞으로 제조업하는 그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 비율이 95.1%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경제가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미국에 지금 여러모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 7조 8천억이라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주가 총액이 7조 8천억이 올랐답니다. 미국의 GDP가 18조인데 거의 한 18조인데 7조 8천억이니까 거의 30% 이상 되는 그만큼이 주가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주들이 그만큼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아주 좋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상당 기간 동안 무역 전쟁을 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역 전쟁이 성공이 되면은 참 중국은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패권국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오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거는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상 거의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군사적인 측면으로도 자꾸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바로 중국에서는 미국 국방장관하고 그 일행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상당히 나빠졌구나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미중 경쟁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진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 특이한 일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